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날씨요. 해가 내리쬐다가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곤 합니다.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 밖을 나설 때는요.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가 같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전국은 21만 6천여 명, 그리고 밑에 2,223이라는 숫자가 있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하루입니다. 하루에 2천 명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위의 숫자는요, 누적 확진자 숫자입니다. 제목이 이 숫자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 걱정을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델타 변이 속수무책이다. 이러다가 확진 5천 명도 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5천 명이라뇨. 이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작은 제목을 보면요. 전문가들은요. 현재 거리 두기로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5차 대유행 온다. 지금이 4차 대유행인데 더 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대부분 신문에요. 일면 기사로 코로나 상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은 방역 실패다. 그리고 백신 부족의 속수무책이다. 역시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방역 당국 짧고 굵게 이거 했는데요. 지금 벌써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최악 시나리오 현실되는 건가? 정부는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확산세 이거 막기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하나 입장을 냈죠. 확진 증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이다. 물론 불안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이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았다.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건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숙박 그리고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충격이다. 여기 보시면요. 7월 취업자 숫자를 좀 집계해 봤는데요. 6월까지는 조금 뭔가 늘어나죠. 그러나 7월에 떨어집니다. 지금요. 요 파란색은 숙박 그리고 음식점업이고요. 빨간색은 도소매업인데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방역 강화로 7월 취업자 대폭 감소, 코로나 탓이군요. 이것도요. 취약층 일용 근로자도 17만 명 줄었다. 8월 이후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북한에 노란한 부주 2주일. 자,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 시간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협박을 했죠. 안보위기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연일 협박에도 청와대는 상황 주실 분. 평화 온다던 통신선도 계속 끊겨. 통신선이 연결이 됐다. 굉장히 뭔가 기대를 했죠. 그러나 그냥 또 끊어졌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박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노란한 부주일, 2주일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살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12일 목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 못 쓴 4단계. 방역과 관련돼 있군요. 지금 수도권 4단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힘 못 쓴 4단계 거리두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생충 소환.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 어제도 TV 토론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처럼 만에 정책 토론을 좀 벌였는데 기생충, 영화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벌였어요. 영상으로도 준비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동물의 왕국. 이거 뭐 프로그램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 전에 물고기 이름이 잔뜩 나왔죠? 어제는요, 동물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쿠아리움이다 못해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뭐 초원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취소의 기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어제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심인데요. 자, 그렇다면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이 입학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방역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얘기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서서 일면 기사 때 지금 상황을 전해드렸죠.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진자 숫자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예상키로는 2,000명 안팎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예상이 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이 델타 변이다. 이 델타 변이 각국으로 퍼져갖고 굉장히 확산세가 빠릅니다. 당국 더 센 거리두기 만지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좀 더 방역을 강화한다.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간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자,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러다 5,000명, 정점 안 보이는 4차 대유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달 전 30% 정도던 델타 변이 검출률이요. 지금은요 70%로 늘어났습니다. 7월 말 8월 초 2등이 늘며 각 지역으로 전파된 걸로 보이고요.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44%,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백신 수급은 원활하지가 못하죠. 이것도 역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도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월 최초 발병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름 휴가철 맞아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며 휴가 후 복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로 들어섰다. 자, 이 국면과 고비가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럼요,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은 외국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기사에는 이스라엘과 영국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신 모범국으로 꼽힌 곳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워낙 단연 앞서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뭐 마스크를 푼다, 거리두기 해제한다, 뭔가 좀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나라인데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백신 접종 모범국 이스라엘, 영국도 재확산 비상이다. 확진자, 사망자 반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가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하루에 6,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구를 감안할 때는요. 그리고요, 영국은 하루 사망이 1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특히 한때 하루 감염자 숫자가 10명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6,000명대로 간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는요, 소아 환자 일주일 사이 84%가 늘었다. 각국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전문가 얘기인데요. 변이 확산에 따라서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에요. 백신을 맞고 접종을 높이고도 이거 집단 면역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부스터샷 접종 의미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각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2,000명대 어제 기록했고요. 오늘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짧고 굵은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정부의 설명 때문인지 2,000명대의 숫자라는 게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그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확산시키는 요소와 이제 통제하는 요소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제 유행이 확산되거나 이제 통제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유행을 확산시키는 요소는 이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인 거고요. 예.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방역 당국의 뭐 노력과 백신 접종,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의 노력은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방 접종은 지금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예. 지금 뭐 이제 수도권 뭐 4단계, 뭐 비수도권 3단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동량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 이동량을 주로 이제 휴대폰 이동량 분석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제 보다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건 구글 이동 추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매점, 뭐 식당, 카페 같은 소매점, 그리고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이런 공원분의 그 이동량 증가가 과거 1, 2, 3차 유행에 보면 확진자 수 증가랑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예. 이런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량이 감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는 됐지만 예. 그에 걸맞는 지금 이동량 감소가 지금 되고 있지를 않는 상황이라서 예. 이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충분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은 4단계까지 높였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요. 그렇다면 이게 그동안 효과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 4단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뭐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지만 굉장히 예. 급격한 환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나마 지금 유지가 되는 게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이제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이제 전망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 확진자 숫자가 5,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그렇다면은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확진자 숫자 정점은 어느 때가 될 걸로 좀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뭐 하루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검사나 격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또 백신 접종이 또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영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이스라엘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확진자 수 증가가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잘 그 방역을 고삐를 재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고요. 예. 이제 이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 이동량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데이터 같은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리네요, 지금요. 뭐 지금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주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인 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망, 뭐 현실은 2천 명이 넘었고요. 전망은 뭐 그 이상 배로 2배 정도도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인데 하루 수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합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뭐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지금 중환자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전국에 이제 사용 가능한 어찌 보면 에크모라는 심폐소생 장치가 지금 100개 남짓인데 예, 이미 50개 이상을 코로나19 환자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확진자 수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면 예. 중증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 이런 그 에크모나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사용이 필요한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그런 우려들이 생기고 있어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당장은 유행의 통제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확진자 수 규모를 줄이는 걸 통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한쪽에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아예 방역 체계를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그거는 어려우니 치명률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냥 강화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예.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 치명률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도 좀 백신 접종 전력을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1차 접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차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의료 시스템에 부하를 주고 있는 중증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중증 질환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 중심의 접종 완료를 늘리고 아.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그런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중증 환자를 줄이는 방향을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백신 정책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1차 접종까지 좀 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비율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더하면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고위험군의 경우 적용하자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뭔가 이제 백신 정책도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런 지적으로 좀 들립니다. 자,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과거 이제 델타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가 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해서 감염시킬 수 있는 3명 중에 2명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행이 통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66%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3명 중에 2명 정도만 방어력을 가지게 만들면 집단 면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의 재생산 지수는 5가 훨씬 넘어갑니다.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예. 최소한 5명 중에 4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통해 갖고 완벽한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 자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 국민 100% 접종을 다 해도 그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만 가지고는 집단 면역을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집단 면역을 이루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최대한 사망자 수나 중증 환자를 줄이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상황이 답답한 상황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국민들 각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들 많은 곳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같은 예. 그런 방역 수칙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병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서 또 병을 키우는 그런 상황들도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또 필요한 진료가 있으면 또 진료는 진료대로 좀 제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답하군요, 상황이. 이 백신 쪽도 뭔가 좀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방역 체계도 뭔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집단 면역. 이게 사실상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요. 델타 변이란 못 됐는데 더 못된 바이러스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